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늘 그렇지만 오늘도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최대한 좀 많이 핵심만 좀 네네. 다뤄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잠시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먼저 법무부 징계 위원회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대통령 재가까지 난 상태고 네. 윤 총장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면서 집행 취소 소송, 이 본안 소송을 냈고 네. 동시에 집행을 지금 당장 정지해달라. 나를 직무에 복귀시켜달라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오늘 네, 맞습니다. 그 첫 신문이 이제 열린 건데요. 네. 사실은 뭐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24일에 재개한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게 재판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약 2시간 진행을 했고요. 예. 4시 15분경에 마쳤는데 종료 이렇게 속보가 나와서 이제 예.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난번 직무배제도 신청이 한 번 있었고 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가 인용을 하면서 복직하지 않았습니까? 예. 복귀했는데 그때는 1시간 5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후에 다음 날 오후에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다툴 내용이 조금 많아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소 들여다봐야 되고 예. 대통령이 제거한 만큼 더 엄중한 사안이고 지난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냥 직권으로 장관 직권으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한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집행을 제거한 상황을 다루는 거라 예. 2-3시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2시간 지나고 종료해서 좀 빨리 끝났다 했더니 자, 더 봐야겠다. 그래서 24일 내일 모레 이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에 예. 속개가 됩니다. 예. 2차 신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안 소송이 2개입니다. 직무배제에 대한 소송도 하나 진행되는 거고 예. 이번 그 징계에 대한 본안 소송도 내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게 민사에선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죠. 예. 이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니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로 이 집회를 허용한다, 집회 불허한다, 뭐 이런 결정들이 빨리빨리 나오죠. 예. 그게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징계 정직 2개월이 이게 도대체 합당한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신중하게 보는 것으로 충분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예. 24일 오후 3시에 또 한 2-3시간 진행이 되면 예. 아마 더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24일 밤 빠르면 아니면 25일 성탄절 혹은 26일 늦게라면 그래요? 나올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뒤로 한번 밀리는 느낌이라 그만큼 팽팽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네, 예. 또 중요하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법무부와 이 검찰 측의 변호인들이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예. 근데 결국 조금 더 기다려봐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최영일 평론가께 징계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것 같냐 여쭤보니까 네네. 집행, 정직이 내려질 것 같다. 정확히 맞추셨는데. 네, 그런데 저도 예.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근데 2개월이 나왔어요. 6개월은 너무 심하고. 예. 3개월은 또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했는데 더 약하게 나와서. 더 약하게. 예, 뭐 징계 피청구인, 예.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해임에서부터 이제 의견들은 나왔다고 하니까 예. 엄중한 상황에서 요거 행정법원이 합당하다 아니다 결정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네. 이게 이 집행 정지 신청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2차 신문까지 간다.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본다. 지난번 이제 이 직무배제에 대해서 결정이 좀 다소 빨리 잡히고 빨리 나올 때는 조미연 판사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예. 이때는 내용은 하나도 다투지 않았어요. 뭐 6개의 비위 혐의가 뭐가 타당하고 아니고 뭐 이 법관 사찰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손도 안 대고 그건 다 본안 소송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다. 아, 정식 예. 재판에서 다루라. 다만 딱 하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랬는데 예. 이번엔 그때와 다른 게 이 직무배제는 기한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 정직이라는 징계는 2개월 이렇게 시한이 정해져 있고요. 예. 지난번에 이 직무배제 때 조미연 판사의 결정을 언급을 드리면 이 검찰총장을 임기제로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예. 이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다. 예. 근데 사실 이번에는 임기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게 7개월 남아있는 임기 중에 2달 징계를 받는 거고 예. 그렇다면 복귀해서 5달은 또 임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7달 남은 임기 중에 2달의 정직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볼 것 같은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 2개월을 내리게 된 4가지 징계가 인정된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정직 2개월이 과한 징계인지 예. 약한 징계인지 적당한 징계인지 이 재판부가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내용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이 결정이 뭐 추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만 보면 만약에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말해서 바로 복귀가 된다면 그 집행 취소 소송 있잖아요. 본안 소송. 네네. 이거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행 취소 소송은 이미 뭐 1년 뒤나 뭐 이렇게 나올 네. 거니까. 임기 임기 후에나 후에 나올 나오는 수 거니까. 있고 심지어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죠. 물론 예. 본인들에게는 이게 또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이게 뭐 부당한 걸로 나오느냐, 합당한 걸로 나오느냐, 최종 결과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은 이제 หุ่날의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직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 예. 이 출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게 예. 요 문제고 지금 2달 정직 동안은 또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이 검찰총장이 이제 2달 봉급이 안 나오면 생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쪽의 주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등 총장이 정직을 받고 있는 사이에 수사팀이 뭐 공중분해된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오히려 이제 또 반대쪽 법무부 쪽에서는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합당한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마저 못 받게 한다면 또 총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네. 얼마나 부당한 수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렇네요. 가족 수사들이 있거든요. 예. 네, 가족 수사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무마시키는 거 아니냐. 예. 아니나 다를까 그렇지. 오늘도 이제 이 수사 무마에 대한 게 터져 나왔는데 네. 가족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병 검언 유착으로 예. 이것을 이제 수사 들어가기도 전에 무혐의를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아주 또 행정법원도 알겠습니다. 법원이고 예. 고려할 사안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집행 취소 소송, 이게 본안 소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집행 정지 신청 이 소송이 집행 정지 신청이 오늘은 일단은 연기가 됐고 네. 성탄절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성탄절에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예. 선물이 되면 다른 쪽에는 악몽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반대로 한쪽에 선물이 되면 다른 쪽에 악몽이 되고 그래서 추 장관의 사의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추 장관이 좀 명예롭게 검찰개혁을 일부 마치고 퇴임하는 형태가 될지 네. 여기서 만약 이게 인용이 되면요. 네. 추 장관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도대체 행정법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안을 왜 무리하게 징계 추진을 했느냐. 뭐 후폭풍이 인정도 안 되는 예. 정직 2개월이 뭐냐 해서 경질성 지금 또 퇴임을 할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분기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얘기는 이쯤까지만 하고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이제 또 할 얘기가 많아서요.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네. 빨리. 예, 오늘 국회에서 이제 4개 부처 개각이 된 장관 후보자, 그 4명의 후보자 중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렇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그리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 네. 둘 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자리여서요. 관심이 집중됐는데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시간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핵심 쟁점은 자 이제 검찰 권력이 강화되는데 예. 검찰청법이 통과됐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경찰이 향후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이 되고 복잡해지는데 이 경찰 사무를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 것이냐 하나 예. 또 행안부는 이제 지자체도 관할합니다만 선거도 관할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 어쩌면 친문의 좌장인데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야당은 이제 이런 걸 따져 묻고 있고요.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야당에서 그 공격하게 선거 사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행안부 장관이 네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나요? 보장돼 있고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예. 그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선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선거 법률 위반에 관한 하는 선거 사범들이죠. 예. 선관위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사실 검찰이 지금 이제 그 수사하고 기소할 정도로 예. 아주 엄격한 이제 위상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선관위에 행안부 장관이 개입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현재는 돼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야당은 혹시 모른다 하는 이제 심경일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 선관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쟁점이 되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전해철 후보자가 또 친문 중에 친문이니까 이런 얘기가 그렇죠. 좀 나오는 것 같고 권덕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오늘? 인성 내지는 뭐 개인적인 비위 혐의라든가 이런 문제는 크게 나온 게 없고요. 예.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K-방역 실패 아니냐 하는 이제 최근 3차 대유행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 그리고 제일 핵심은 백신입니다. 백신. 예. 이 백신에 대해서 이게 무능력한 거 아니냐. 백신 무능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백신 우리가 준비 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일부 선진국, 예를 들면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인데 이곳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할 때 아예 선투자를 하면서 이 입도 선매라고 하는데 뭐 선구매 계약 정도가 아니라 개발비 자체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대신 이제 성공한다면 개발이 된다면 자국에 먼저 받겠다라는 이제 선약이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좀 다른 나라들이 추월할 수 없는 입지를 확보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어차피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다수의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져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오늘 또 권 후보자의 이제 답변이었는데, 이건 어쨌든 뭐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 총리가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자, 2, 3월부터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데, 모더나나 파이자는 1분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4월 이후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1,000만 명분씩은 아마 12월과 1월에 계약이 될 것이다. 그 공급 시기는 저희가 조금 정부의 확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문제는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네.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해철, 권덕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초전 몸풀기 같고 무난하게 좀 채택이 될 것 같고요. 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제 본 게임은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그동안에 몇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는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에 관련 발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어요. 세종대 교수 시절에 휴직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게 또 제기가 됐는데 내일 정말 이 청문회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 검증은 시작이 됐고요. 워낙 뜨겁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또 먼지털이식으로 뒤지면 흠결들이 나오죠.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 줄 만한 것이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냐, 이 임계점을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이제 청문회에서 내용이 이제
해명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자,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리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설화, 말씀하신 대로 예. 이 SH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이 구의역 김군 사태가 터지자 예. 이걸 마치 그 개인이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건 뭐 예. 오늘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그런 이 농성장에 가서 예. 사죄를 하기도 했고요. 예. 정의당에서는 이제 크게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정의당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발언이었고, 네. 이건 뭐 100%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사수하고 있냐면, 자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니다. 하지만 발언만 놓고 보면 분명히 부적절했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예.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래서 오늘 또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 집에서 해 먹지, 이런 발언인데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교정을 해드렸어요. 예. 자,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외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예. 집에서 식사를 더 많이 챙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쉐어하우스에는 주방 시설을 잘 놔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네. 표현 방식이. 네, 못 사는 이분이 좀 이렇게 미쳤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강한 어법을 구사하는 문제가 자기 발목을 잡았는데, 예. 이런 것은 전 표현의 문제로 어쨌든 좀 애두를 수 있으나 아까 구의역 김군 사태에 대해서는 맥락의 본질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이제 드러낸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질타받고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자, 이제 이걸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본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 SHLH의 이제 공사 사장을 지냈는데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 근데 이거 혹시 부적절한 사용 아니냐? 예. 또 이렇게 이제 공기업의 사장으로 재임하는 과정에 자동차세를 많이 밀렸어요. 과태료하고. 뭐 몇 푼 안 되는데 이거를. 네네, 보통 이 압류까지 당했더라고요. 바쁜 개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압류를 당했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이게 한두 번 깜빡했다기보다는 상습성으로 보이는 이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녀 관련 특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일대에 가기 위해서 이게 대학생들만 자격이 주어지는 이제 공공시설에서의 인턴을 고등학생 때 했다. 이것도 이제 요즘 우리가 보면 공분하는 스펙 쌓기 아빠 찬스 아니냐. 예,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비슷한 유의 그런 자녀 관련 특혜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아요. 지금 한 가지도 힘든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사실 이제 또 민주당은 좋다. 흠결은 흠결대로 따지고 사과를 받고 엄중 경고하더라도 내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검증을 하자 이런 쪽인데 야당은 아마 정책도 질타를 많이 할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학자였고 또 공기업의 이제 대표 임원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온라인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분이 학자 때는 굉장히 뭐 부자, 고가 주택에는 엄청난 과세를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적, 징벌적 이제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던 강한 분인데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또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선회해 있어요. 그래요, 또. 요건 또 솔깃한 것이 파리나 뉴욕처럼 서울도 도심 과밀 지역을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하면 서울에 땅이 없어서 공급되는 게 아니다.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야당이 좋아할 입장과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정책 관련 이야기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터져 있는데 어떻게 해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가장 시끌시끌한 뉴스가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그 아빠 찬스 논란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 소유 회사 그 부당거래 의혹도 나왔고 편법 증여 의혹에다가 그 부친이죠, 이 전복민 의원의 부친이
저희 MBC 스트레이트 기자에게 이 네. 보도를 좀 무마해달라. 이거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가자. 그러면서 네네. 3천만 원을 주겠다. 이 회유 그렇죠. 정황이 이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청탁이죠. 예, 부정청탁 그렇습니다. 금지법에 딱 걸리는 거고 예, 지금 예. 이제 MBC 측은 이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이건 보도가 다 된 사실이고 녹취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3장 주겠다. 그러니까 네? 기자가 30이요? 30만 그러니까 원이요 그랬잖아요. 3천만 원을 내가 만들어서 아유, 줄 참. 텐데 예. 자, 나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의당은 이거 이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대사 같다 그러니까요. 하는 예. 논평도 냈는데 예. 자, 이 전복민 의원에 대한 의혹은 이제 이 부친은 이 전 회장은 규모 있는 건설사 대표고 2008년에 전복민 의원이 이제 정치인이 아닐 때 기업인이었습니다. 예. 형제들과 설립한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일감을 몰아받아서 주로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부당거래 의혹인데 그렇죠. 예. 자, 일감 문제는 몰아주기. 이제 이 취재 과정에서 이걸 무마하려는 청탁 시도까지 나왔으니 더 궁지에 몰린 거죠. 예.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에 탈당했습니다. 아, 바로 했습니까? 네, 탈당을? 바로 탈당하면서 당에서 출당이 아니라 자진 탈당이요? 본인이 탈당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부산 쪽의 지역구 의원이니까 예. 지역구 의원은 본인이 탈당하면 이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비례의원의 경우에는 출당하면 의원직이 의원 유지되고 유지.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예. 비례번호 승계를 이어서 다른 또 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예. 지역구 의원이라 이제 탈당을 했고 무소속 의원이 이제 조금 전부터 됐는데 일단은 이 부당거래 의혹 이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부친의 녹취가 나온 것은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스모킹건이 되는 상황이죠.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부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당을 떠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은 예.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 가장 좀 어제 뜨거운 뉴스 일요일에 발표를 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네네. 사실은 그동안 누누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밝혀왔는데 맞습니다. 자 이번엔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자 제가 드는 의문이 안철수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나경원, 오세훈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일단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샷 경선, 통합 경선 이런 얘기가 이미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자, 안철수 대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은 아니고 당대당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과거에 또 통합은 해봤는데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단일화여야만 한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 쪽으로 단일화죠. 이제 당연히 그렇죠. 이 안에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좀 주가를 놓고 있습니다. 예. 또 이해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이제 전 당 사무처장 지금 쭉 있는데 자, 이 인물들은 당연히 그럼 입당해서 경선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아니 나는 입당은 안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인물이 하나 오늘 또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자 나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진 않는데 출마하겠다. 야권 단일화가 돼야 민주당을 꺾을 수 있다. 안 대표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머릿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당 소속이 아니어도 그럼 이제 내부에서 1차 경선을 통해서 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군을 추려낸 이후에 그럼 안철수, 금태섭 등 다 모여서 시민 후보들 혹은 타당의 후보들과 함께 통합 경선을 또 거쳐서 최종 합의된 후보를 뽑겠다라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통합의 룰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만약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생각하자면 그렇게 해서 안철수, 금태섭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1명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것도
상당히 치명타 아닙니까? 그 103석이나 갖고 있는 치명타죠. 정당인데 제1야당인데. 치명타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이건 이제 민주당은 우선 생각하지 않고 예. 자, 안철수 서울시장이 등장했다. 예. 금태섭 서울시장이 등장했다. 음.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반문연대의 승리라는 점에서는 맞아요. 예. 그 이제 그 여당을 막아냈죠. 견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을 오히려 탈환했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에 국민의힘이 좋으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복잡하네요. 예. 타당의 이 주요 주자들을 키워준 셈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묘수를 쓴 게 이 예. 서울시를 연립 정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립 지방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뭐 중앙 정부는 연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예. 뭐 이 일본이나 독일처럼 내각제 국가에는 많아요. 연정이. 예. 의석 다수를 타당과 연대해서 이제 끌어모으는. 우리나라는 뭐 연정이 된 적이 없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제 양당제 국가에서 연정은 힘든데, 자, 문제는 이제 서울시를 연립 지방정부로 구성을 하자.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그래 본인 국민의당도 참여하고, 무소속도 참여하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돼 왔던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전제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요. 그러면서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안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재보선을 통해서 지금 몸값을 띄우는데 예. 우리 당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거 아닌가. 저거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예. 또 환영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참 복잡합니다. 이 국민의힘 내가 정리돼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조금 평가절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가수 유승준 또 이용구 아이고. 법무차관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다 됐고요.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